늘 부정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나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여러분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야말로 약을 안 먹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들은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대충 하는데도 병원에 거의 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약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 천에 한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자기 몸을 절제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병원에 약을 달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나이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7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거의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80이 되면 좀 가진 사람이나 좀 덜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이 되면 집에 있는 사람이나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면 집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대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이런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이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해독입니다. 두 번째, 영양의 균형. 세 번째,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몸의 해독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신비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나 심장, 간, 폐, 창자, 각기 장기들은 이런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가지고 그 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그 몸 안에는 수백 가지 이상의 노폐물 독소가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 내부 구석구석에 녹여져 있는 이 노폐물 독소를 얼마만큼 밖으로 배출시키느냐, 이것이 아주 큰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있고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 독소를 아주 빠르고 짧은 시간에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 바로 단식과 생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보름, 20일, 길면 한 달 정도 단식과 생채식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몸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 독소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밖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식이나 생채식을 할 동안에는 휴식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 장기들이 힘을 재충전하는 충분한 시간도 가지게 되죠. 일거양득일 겁니다. 두 번째로, 영양의 균형입니다. 영양의 균형을 맞추려면 남는 것은 태워서 날려보내고 모자란 것은 채우면 되겠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은 바로 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 해독을 하려면 2단계의 이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용성을 이제 수용성으로 바꾸는 해독 작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무기질과 비타민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이제 이것으로 바뀌게 되죠. 무기질과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야채, 과일, 견과류, 이런 천연적인 재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20년, 30년 동안에 육식 위주의 식사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영양의 균형을 맞추려면 동물성 위주의 식사를 좀 줄이고, 이런 천연 재료인 야채나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식재료의 식사로 여러분들은
꼭 좀 바꾸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양의 균형이 잘 맞춰지겠죠. 세 번째로 마음입니다. 결코 우리가 여린 마음, 약한 마음으로는 무병장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기 암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그룹이 가장 삶의 질이 좋고 가장 오래 사는지, 또 그 병에서 완전히 나아가지고 완치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연구해 놓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병원에서 전달하는 의학적인 정보, 당신은 말기 암이니까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의학적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에 눌려서 그 마음이 죽어서 사는 사람들은 석 달이나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병원에서 전해주는 의학적인 정보, 당신은 이것밖에 못 삽니다 하는 의학적인 정보도 듣지만 자기가 경험상 주위에 보니까 암에 걸리고 말기 암이었는데도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 더 살 수도 있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생명의 연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그룹은요, 병원에서 말하는 의학적인 정보, 당신은 말기 암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결단코 3개월,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의학적인 정보를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이 이미 다 나았다. 그 신념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부류가 있답니다. 이 부류에서 극적인 암의 완치 또는 삶의 질이 월등히 낮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마음의 위치를 가지고자 합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움에 밀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렵니까? 아니야,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그룹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낫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다 나았다.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그 삶을 한번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월등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늘 부정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나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시렵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 정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